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콩팥은 아프면 신호가 올 것이다. 몸이 붓거나 소변이 줄어야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보는 현실은 다릅니다. 콩팥은 망가질 때까지 너무 조용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오래된 정수기 필터처럼 닳고 막히고 버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챙겨 드신 음식 하나가 어떤 분에게는 콩팥을 지키는 밥상이 되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콩팥을 더 빨리 늙게 만드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음식인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 이유를 모르고 드시면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박만석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72이셨고 평소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리가 붓고 아침에 손이 뻣뻣하고 소변 거품이 늘고 피곤이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 여기셨습니다. 그러다 동네에서 콩팥에 좋다는 음식을 소개받고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드셨습니다. 약보다 낫다고 믿으셨고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더 열심히 챙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콩팥 기능이 이미 꽤 떨어져 있었고 몸 안의 균형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에 좋다길래 먹었는데 왜 더 나빠졌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생각보다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건강식이라는 말만 믿고 내 몸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좋은 음식만 밀어넣듯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60대 이후 콩팥을 지키는 음식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좋은 음식도 먹는 방식이 틀리면 왜 독이 될 수 있는지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설명드리는 방식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댓글에 공부라고 남겨주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많은 어르신들이 좋은 음식 앞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는지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60대가 넘으면 건강에 더 신경을 씁니다. 혈압도, 당도, 관절도 걱정되니 뭐라도 챙겨 드셔야 마음이 놓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큰 실수가 시작됩니다. 몸에 좋다는 말을 들으면 내 콩팥 상태를 따지기보다 일단 많이 먹고 오래 먹고 꾸준히 먹으려 하십니다. 문제는 콩팥이 위장처럼 바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다고 바로 신호를 보내는 장기가 아닙니다. 묵묵히 버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검사 수치가 떨어지고 몸이 붓고 피로가 몰려오고 밤에 소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늦게 발견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봅니다. 특히 60대 이후 환자분들 가운데 10명 중 거의 9명은 좋은 음식은 많이 먹을수록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콩팥은 그런 계산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콩팥은 양보다 부담을 따지는 장기입니다.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지, 짱이와 단백질과 수분과 여러 성분이 지금 상태에서 균형을 이루는지 조용히 계산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몸에 좋다니까 국물까지 싹 비우고, 콩이 좋다니까 한 번에 많이 드시고, 건강즙이 편하다니까 식사 대신 드시고, 자연식품이니까 안전하다고 믿고 매일 반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건강한 식습관이 아니라 콩팥 입장에서는 쉬지 못하는 노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의 물 조절 능력도 예전 같지 않고 염분을 밀어내는 힘도 떨어지고 필요 없는 찌꺼기를 걸러내는 여유도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버티던 식습관이
이제는 콩팥에 훨씬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예전 기준으로 판단하십니다. 나는 원래 잘 먹어도 괜찮았어. 바로 그 기억이 문제입니다. 콩팥은 늙었는데 식습관은 젊을 때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콩팥이 나빠지는 것을 단순히 물을 적게 마셔서 생기는 문제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물론 수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짠 반찬 위주의 식사, 국물 문화, 과한 단백질, 건강식품 남용, 민간요법 집착이 조금씩 콩팥을 지치게 만듭니다. 특히 당뇨나 혈압이 있는 분들은 그 부담이 더 빨리 쌓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진단은 아주 분명합니다. 60대 이후 콩팥 건강의 핵심은 특별한 보약이 아닙니다. 비싼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첫째, 내 콩팥 상태를 아는 것. 둘째, 몸에 좋다는 음식도 내 상태에 맞게 양과 방식과 조합을 조절하는 것. 셋째, 짜고 진하고 과한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 부분을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콩팥이 오래된 정수기 필터와 같은지, 왜 어떤 음식은 필터를 살리고 어떤 음식은 찌꺼기를 더 쌓이게 만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앞으로 광고에 흔들리지 않고도 내 콩팥을 지키는 기준이 생깁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어려운 의학 용어를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눈앞에 바로 그려지는 그림으로 설명드립니다. 콩팥은 쉽게 말해 40년 넘게 쉬지 않고 돌아간 낡은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새 정수기 필터는 물이 들어오면 작은 찌꺼기와 불순물을 잘 걸러냅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을 쓴 필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아직 물이 나오는 것 같아도 안에서는 이미 구멍이 막히고 찌꺼기가 달라붙고 물길이 좁아집니다. 물이 겨우 빠져나가거나 반대로 걸러지지 말아야 할 것이 새어나오기도 합니다. 콩팥도 딱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안에서는 아주 조용하게 지치고 닳고 막히는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콩팥은 오랜 세월 김치, 국, 찌개, 젓갈, 외식, 약, 건강식품, 스트레스까지 다 견뎌온 장기입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의 콩팥과 같은 조건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된장국 한 그릇도, 같은 건강식 한 잔도 어르신의 콩팥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걸 배수관 비유로도 자주 설명합니다. 집이 오래되면 수도관 안쪽에 녹이 끼고 물때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잘 나와 아무도 문제를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수압이 약해지고 물줄기가 가늘어집니다. 그때서야 배관을 들여다보면 아니 지저분하게 막혀 있습니다.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이라는 물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 안에는 몸에 필요한 것도 있고 버려야 할 것도 있습니다. 콩팥은 그것을 하루 종일 가려내야 합니다. 그런데 짠 음식이 많아지면 물을 더 붙잡게 되고 진한 국물과 강한 양념이 반복되면 콩팥은 더 힘을 써야 하고 무리한 건강식까지 더해지면 필터는 쉴 틈이 없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콩팥이 논바닥과도 같다는 점입니다. 논바닥이 건강하면 물이 적당히 머물고 적당히 빠집니다. 그런데 바닥이 갈라지고 딱딱해지면 물이 고르게 퍼지지 못합니다. 어떤 곳은 말라버리고 어떤 곳은 탁하게 고여버립니다. 노화가 진행된 콩팥도 그렇습니다.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 몸속 물과 염분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붓고 어떤 날은 입이 마르고 어떤 날은 밤에 소변 때문에 자꾸 깨게 됩니다.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콩팥에 무리가 쌓일 때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찌꺼기처럼 굳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돌 이야기를 할 때 몸속에서 시멘트가 굳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합니다. 원래는 흘러가야 할 것들이 서로 엉겨 붙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음식 조합이 맞지 않거나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분이 반복해서 들어오거나 수분과 염분 균형이 깨지면 작은 찌꺼기가 점점 굳어집니다. 처음에는 모래알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갈처럼 됩니다. 또 콩팥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혈관과 함께 움직입니다. 혈관이 낡으면 콩팥도 빨리 늙습니다. 물이 지나가는 관이 녹슬고 좁아지면 필터까지 가는 물줄기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짠 음식, 단 음식, 과식, 늦은 밤 식사, 운동 부족은 결국 콩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을 살리는 음식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첫째, 짜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한꺼번에 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위와 장에 부담을 덜 줘 몸 전체를 편안하게 해야 합니다. 넷째, 매일 먹어도 무리가 없어야 합니다. 화려한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조용히 오래 도와주는 힘입니다. 콩팥은 요란한 자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부드럽고 꾸준한 것을 좋아합니다. 다음에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믿는 오해를 깨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꼭 오해를 깨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고 가장 아까운 돈을 쓰는 부분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자연식이라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건강즙이라서 매일 마셔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콩팥에 좋다길래 많이 먹을수록 더 좋은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콩팥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몸에 좋은 음식은 많이 먹을수록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특히 콩팥 앞에서는 이 생각이 아주 위험합니다. 좋은 음식도 양이 많아지면 부담이 됩니다. 한 가지를 과하게 밀어넣으면 오히려 균형이 깨집니다. 몸은 유행하는 음식 하나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균형으로 버팁니다. 두 번째 오해는 자연식이면 무조건 안전하다는 믿음입니다. 산에서 캔 약초도 사람에 따라 독이 될 수 있고 건강즙도 진하게 농축되면 몸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씹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즙 형태를 선호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빠르고 진하게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원래 천천히 씹으며 먹었으면 적당히 들어갈 것이 즙으로 마시면 한 번에 과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숟가락으로 나눠 먹어야 할 것을 국자로 들이붓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입소문 난 민간요법은 오래 먹을수록 효과가 난다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효과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 몸 상태입니다. 혈압이 있는지, 당뇨가 있는지, 콩팥 수치가 어떤지, 먹고 있는 약이 무엇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친구 따라, 이웃 따라, 시장에서 좋다더라 하며 시작하십니다. 그러다 병원에서는 수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본인은 여전히 이것을 먹고 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네 번째 오해는 비싼 건강식품일수록 콩팥에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값비싼 가루, 환, 농축액을 잔뜩 사드시는 분들 중에 정작 기본 식사는 엉망인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봅니다. 아침은 건너뛰고 건강즙만 마시고 점심은 짠 국밥으로 때우고 저녁에는 반찬이 짜고 잠들기 전에는 또 건강식품을 챙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콩팥은 제품 이름이 아니라 짠지, 당분, 농도, 양, 반복되는 부담에 반응합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
소변만 잘 나오면 콩팥은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소변은 나온다고 해도 그 안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품이 많아질 수도 있고, 밤에 자주 깨게 될 수도 있고, 붓기와 피로가 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소변 보니까 괜찮다고 넘기십니다. 그래서 콩팥은 더 조용히 망가집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식이라는 이름도 안전 보장이 아닙니다. 비싼 제품이 정답도 아닙니다. 남의 후기가 내 치료법도 아닙니다. 콩팥을 지키는 길은 화려한 비법보다 내 몸 상태를 알고 과한 것을 줄이고 기본 식사를 바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실제로 60대 환자분들께 권하는 하루 식사 원칙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실제로 60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권하는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화려한 건강식이 아니라 콩팥이 편안해지는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음식 하나는 바로 무입니다.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는 자극이 강하지 않고 짠맛 없이도 식탁의 균형을 잡아주기 좋고 국물 문화에 익숙한 어르신들 식단을 바꾸는데 유용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무 자체보다도 무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무를 짜게 조리하면 의미가 없고 국물을 진하게 만들면 오히려 부담이 커집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에는 몸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고 밤새 일한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첫 식사를 너무 짜고 무겁게 시작하면 콩팥은 아침부터 바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진한 국, 젓갈, 짭짤한 반찬,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드시는 습관부터 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은 부드럽고 심심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밥은 반 공기에서 3분의 2 공기 정도, 반찬은 두세 가지만 두고 물을 넣어 싱겁게 끓인 국이나 무나물을 곁들이는 방식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간입니다. 무국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소금을 많이 넣고 국물까지 크게 들이키면 콩팥은 편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침 식사에서 늘 강조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일어나자마자 벌컥벌컥 많은 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입이 마르면 천천히 한두 모금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둘째, 빈속에 건강즙부터 들이키지 마십시오. 셋째, 밥보다 먼저 국물을 마시는 습관도 줄이십시오. 국부터 들이키면 짱이가 먼저 들어갑니다. 저는 밥을 먼저 두세 숟가락 드시고 반찬을 조금 드시고 국은 건더기 위주로 천천히 드시라고 권합니다. 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물보다 무 건더기를 드셔야 합니다. 점심은 많은 분들이 가장 방심하는 시간입니다. 바깥에서 국밥이나 찌개를 드시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심 식사가 콩팥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심에는 첫째, 국물은 절반 이하로 줄이십시오. 둘째, 반찬 수가 많다고 다 먹지 마십시오. 셋째, 젓갈류와 짠 장아찌는 한두 젓가락이면 충분합니다. 넷째, 물을 반찬으로 드실 때도 너무 짜고 달게 만든 것보다 심심한 나물이나 맑은 조림 쪽이 낫습니다. 점심 이후에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식사 직후 바로 눕지 마십시오.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정도라도 집 안을 천천히 걷거나 가볍게 움직이십시오.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저 몸이 식사 후의 부담을 부드럽게 처리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저녁은 더 단순해야 합니다. 하루 피로가 쌓인 시간에 짠 반찬에 밥을 많이 드시고 국물까지 비우고 과일까지 많이 드시면 콩팥은 밤새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반찬 수를 줄이십시오. 국은 아예 생략하거나 있더라도 아주 소량만 드십시오. 물을 활용한다면 무나물이나 가벼운 찜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 이후에는 3가지를 줄이셔야 합니다. 야식, 단 음식, 건강식품 추가 섭취입니다. 밤에 떡, 빵, 과일, 건강즙을 더 드시면 몸이 쉬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5가지 원칙만 메모하십시오. 첫째, 국물보다 건더기입니다. 둘째, 짠맛보다 심심한 맛입니다. 셋째, 많이보다 적당히입니다. 넷째, 건강식품보다 기본 식사입니다. 다섯째, 남이 좋다는 것보다 내 몸 상태 확인입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콩팥은 훨씬 덜 지칩니다. 오늘부터 바꿔보실 분은 댓글에 1이라고 남겨주십시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왜 아직 늦지 않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늦은 것 아닐까? 나이는 이미 들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지금 바꾼다고 달라질까? 저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진료실에서도 정말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늦었다고 포기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콩팥은 소리 없이 지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기는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부담을 줄여주면 남은 기능을 지키는데 큰 차이가 생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보는 분들 중에는 처음 오셨을 때 얼굴빛이 어둡고 다리가 붓고 기운이 없던 분이 식사 습관을 조금씩 바꾸고 나서 표정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덜 무겁고 아침이 조금 편해지고 밤에 덜 깨고 검사 결과가 더 나빠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어르신들에게 건강이란 대단한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혼자 화장실을 가고 내 발로 장을 보고 자식에게 미안한 말 덜 하고 손주 얼굴 보며 웃을 수 있는 힘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병이 아닙니다. 나이는 훈장입니다. 오래 버텨온 시간의 흔적입니다. 다만 훈장을 단 몸일수록 더 정성껏 다뤄야 합니다. 오래된 집일수록 기둥을 살피고 오래된 차일수록 엔진 소리를 잘 들어야 하듯이 60대 이후의 몸도 더 세심하게 돌봐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콩팥은 특히 조용하기 때문에 아프다고 소리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짠맛을 줄이고 국물을 줄이고 몸에 좋다는 말보다 내 몸 상태를 먼저 살피고 무리한 건강식보다 기본 식사를 챙기는 것. 이런 작은 실천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듭니다. 혹시 이 영상이 떠오르는 가족이 있으십니까? 늘 붓는다고 하시는 부모님, 건강즙을 습관처럼 드시는 형제, 몸에 좋다는 음식만 찾는 지인이 있으시다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해 주십시오. 긴 설명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이 영상을 가족 카카오톡방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실 분은 댓글에 실천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저는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확신을 더 갖게 됩니다. 어르신, 몸은 나이를 먹어도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지키면 더 오래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몸을 아끼시고 너무 늦기 전에 오늘부터 하나씩 바꾸십시오. 그것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